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백예린이 부른 11월의 노래입니다. 노벰버 송. I 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ord out this time to share these feelings with you. You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ain't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an make me alon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now or forever. With you I float everywhere. With you I play my songs with you. It's ordinary to us. Don't care what would people want from me.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remember these feelings with you. You took care of me with your special cure. Don't mind if it costs a lot on my heart. From my finger to ear, I feel the warmth from you. Wanna tell this moment for you. This love can make me blu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now or forever. With you I float everywhere. With you 백예린이 부른 노벰버 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유림 씨, 네, 혹시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자립의 의미와 장애인 자립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네. 이어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연역과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 자립에서 중요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말씀도 사무국장님이 해주셨었죠. 네, 네, 미국 버클리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전신마비 장애인인 에드 로버츠를 중심으로 1970년대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 또
한국은 1997년 이후에야 일본을 통해서 개념이 전해졌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네. 2013년에 개소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도 일부 소개해드렸었죠. 네, 맞아요. 장애인 권익 옹호 사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료 상담. 그렇죠. 동료 상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어요. 맞죠? 네, 유림 씨 좋습니다. 거의 다 기억하시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보람동에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네. 동료 상담가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조 모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기억나세요? 맞다. 맞아요. 자조 모임이 있었네요. 네. 총 3개가 있었는데 세나리와 라비앙 로즈 또 세종시 여성장애인 연대 모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건가요?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마저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엔 봉사활동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오늘은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 훈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관련해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구경희 대리님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자립생활 기술훈련 같은 경우에는요, 자립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 및 자기 결정과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립생활 기술 훈련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크게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그리고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 문화여가 지원,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렇게 저희가 자립생활 기술 훈련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립기술 훈련이 엄청 다양하군요. 네. 근데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세종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곳이요. 네. 센터에서 일상생활 훈련을 하는 장소였는데요. 한쪽에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훈련하기 위한 변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던 건가요? 네네. 실제로 혼자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였나 보군요. 네. 자립생활 체험실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에 맞는 그런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좀 말씀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일반 가정집 주방처럼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싱크대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냉장고와 밥솥, 전자레인지 등 소가전들이 있어서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단 말씀이시죠? 네. 화장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네네네.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설치만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 편견인가 봐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낯선 그런 공간인데 근데 그 공간에 오밀조밀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 이걸 익히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훈련을 하는 것인 것 같네요. 네. 솔직히 밥솥과 냉장고 사용법, 설거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립에 정말 필요한 활동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또 업소용 커피 머신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위한 기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훈련도 함께 진행하시나 보군요. 네, 맞아요.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훈련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집 리모델링 그런 것까지 해주시는 거 아니시죠?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간단하게 문에 도어락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보조 손잡이, 경사로 설치 같은 종류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또 집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최호일 사무국장님의 신청곡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윤하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날
언니, 혹시 내 마음대로 뮤직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작년 연말에 도담동 복컴 지하체육관에서 진행했던 그 행사 말이지?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그랬잖아. 그때 자원봉사자도 모집했었어요? 오전, 오후 행사로 나눠서 행사 진행 보조 활동 인원 모집했었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얘기하다가 자원이 친구 엄마가 그 행사 구경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언니는 혹시 아실까 해서 여쭤봤죠. 내가 듣기론 거기에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랑 세종 직장인 밴드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음악 행사라고 알고 있어. 나도 가보진 못했는데 주위에서 많이들 갔었다고 하더라고. 아쉬워요. 도담동이면 가까워서 미리 알았으면 저도 갔을 텐데. 언니 내년에도 하겠죠? 그래, 매년 11월에 항상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할 거야. 올해도 한다고요? 올해 같이 가볼까? 정말요? 응.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달력에 표시해둬야겠어요. 언니, 응? 꼭 같이 가요. 같이 가자. Let's go.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도어락이나 손잡이 그리고 경사로 설치 같은 주거 개선 부분이었는데요. 네. 다음은 자립생활 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립생활 키트요? 네. 키트 구성이 너무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구경희 대리님께 설명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자립생활 키트라고 해가지고 정리 키트, 그 다음에 요리 키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저희가 4회기씩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개별로 이제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수업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자립생활 키트거든요. 정리수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수건 개기부터 양말, 봉지 접는 법, 그 다음에 종이 가방 활용해서 수납장 만드는 거, 이런 단순한 거 처음 시작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기초적인 거를 수업을 진행했는데도 만족도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도 일상에서 많이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님이랑 조율을 해가지고 소시지 야채 볶음, 실제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재료를 이제 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는 또 이렇게 배송을 해드려서 수업 일정에 맞춰서 바로 또 완전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외부로 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거주시설이랑은 키트로 계속 또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요리 키트와 정리 키트군요. 네, 맞아요. 요리는 대리님도 설명하셨듯이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재료를 키트로 배달한 후에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네. 정리는 그야말로 옷가지 등을 잘 개서 정리하거나 수납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리도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재료가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드실 때 엄청 재미있지 않으셨을까? 맛도 있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정리수납 지도사 자격증 2급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키트에서 말씀하셨던 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강의 들을 때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양말 예쁘게 접는 법, 호텔식 수건 접는 법,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트를 받으신 분들도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런 장애인분들이 특히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실내에서 굉장히 무료하게 지내셨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생활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라
더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요리도 재료만 있으면 또 만드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자립의 기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의 활동은 바로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요? 네. 근데 말만 들어서는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구경희 대리님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세부 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단, 그리고 내 맘대로 뮤직이즈 사업과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식 개선 공연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공연들을 하시는 건가요? 네, 관련해서 대리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난타랑 밴드랑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이제 내 맘대로 뮤직이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제 지원 사업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난타랑 밴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발달장애인 친구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조모임, 여기서도 자조모임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난타 밴드와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령대는 이제 10대에서 지금 30대, 지금 친구들이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30대를 넘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생겨가지고 30대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고, 내 맘대로 뮤직이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세종 직장인 밴드라고 또 밴드가 있는데 그 세종 직장인 밴드랑 같이 콜라보 공연을 또 기획을 하고 진행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네, 그렇게 해서 또 진행할 예정이고, 네, 아마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공연을 진행했는데 지금 꾸준히 같이 연말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발달장애인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공연단이군요. 네. 근데 공연단 연령이 생각보다 낮네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셔서 연령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아. 그리고 공연팀은 대리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난타팀과 밴드팀으로 나뉘는데요. 네. 팀으로만 보자면 난타팀이 3팀이 있고요. 밴드는 2팀, 세종 직장인 밴드와 콜라보한 팀이 3팀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난타 밴드팀 한 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총 8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대단한데요? 그럼 이 공연 밴드팀 중 하나인 세종 오디세이의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이 밴드도 구성원 모두가 발달장애인이지만 디지털 싱글 앨범까지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합니다. 와, 앨범까지 내신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음악 검색 엔진, 음악 앱 같은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멜론이나 뭐 이런 데서요? 네, 맞아요. 저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바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종 오디세이의 Fly Away. 어둡고 차가운 방 안 조그만 문틈 그 속에 숨겨온 나만의 시간들, 이제는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유음.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없는 것이요. 발달장애인 밴드 세종 오디세이의 플라이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현주 씨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엄청 좋죠.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저 계속 찾아서 듣게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곡은 보컬을 맡으신 이지훈 님이 작사와 작곡, 편곡의 보컬까지 모두 참여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력자세요. 능력자, 실력자.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들 찾아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봉사활동 말씀드려야겠죠? 아, 제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봉사활동 소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네, 현주 씨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우선 정기적인 봉사로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료집단 내 마음대로 뮤직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주 토요일 9시에서 2시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 보조와 연습 또는 공연 시 악기와 공연 물품 이동 등에 대한 정말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이거는 좀 꾸준히 해주실 분이 필요하고, 왜냐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면 좀 혼란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도 장애의 특성과 이해를 하려면 꾸준히 봉사 오셔서 특성별로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해주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가 올해 이 시간과 일정이 결정이 나면 1365에 지금 개시될 예정이어가지고 1365 또는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회성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기념대회와 내 마음대로 뮤직이지 공연이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1365에 개시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 저희 센터 좀 큰 행사고 정말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은 봉사활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같이 공연도 즐기고 같은 기념대도 같이 즐기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는 공연 연습 때 보조하는 활동이 있고, 일회성으로는 행사 때 행사 보조 활동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을 많이 대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대리님께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자와 봉사자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절한 호칭 사용과 봉사활동에 맞는 복장을 갖춰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 이해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하고 봉사활동을 참여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 시 획득하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에 비밀 보장을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무분별한 약속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이렇게 5가지만 지켜주시면 보다 즐거운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실현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역시 주의사항이 좀 있군요. 네. 그런데 적절한 호칭이라고 하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건가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두 존댓말 사용이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도 예를 들면 김유림님, 김유림 선생님 등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존댓말이면 당연히 다들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뵙는데 갑자기 반말을 사용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문국장님이 이 부분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성인 발달 장애 분들이나 이렇게 되면 오시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리게 오시거나 그래서 반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대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반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하시더라도 꼭 존댓말 사용은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단정한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활동적인 동작에 무리가 없는 캐주얼한 복장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당연히 봉사활동 가는데 치마 입고 가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지만 사전에 복장에 대해서도 꼭 주의는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약속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분들에게 하는 그런 약속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든지 뭘 해주겠다 뭐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분은 봉사자분이 언제 오시는지 맨날 물어보고 기다린다고 하시거든요. 아우, 진짜 가볍게 하는 말들이 그분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네, 이번엔 현진영이 부른 소리쳐봐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방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따바를 다 들어봐 마음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삶이 구비구비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살아가는 길을 되짚어 써봐 아픔이 많은 밤마다 있었네 키워갈 행복 찾아 커버린 많은 시련을 우리 스쳐가지 부딪혀봐 다가와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방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꺼내봐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 전부를 걸어봐 삶이 돌고 돌아가서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뭐래도 Every time 넌 고민하고 있잖니 Every time 넌 어떤 길로 가가 망설이네 뚜바르뚜바르뚜밤바 뚜바르뚜바르뚜바르 둘러봐 이제 혼자가 아니야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방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따바를 다 들어봐 마음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삶이 구비구비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윤진영이 부른 소리쳐봐 듣고 왔습니다. 이제 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있으셨겠죠? 네. 네,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네. 구경희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7일에 개최한 제6회 장애인 자립생활기념대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0여 명 이상 대규모 인원으로 개최된 행사이고 2부 행사로 내 마음대로 뮤직이지 공연도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로 기억됩니다. 센터 출범 이후 가장 큰 행사였고 아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센터 이용자와 가족 및 기빈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셨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직원들 모두 마음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사업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건의공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장애인 자립생활 기념대회가 300명 이상 참석한 엄청 큰 행사였군요. 네. 오전에 이 기념대회 행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오후에 내 맘대로 뮤직이지 공연 행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해요. 아, 그러면 300명 앞에서 난타밴드 8팀이 공연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못 봐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후원도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후원 물품을 기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후원 물품 같은 경우에 어떤 물품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쌀이나 식료품 같은 품목들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이나 식료품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주 씨, 네.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남았거든요. 네. 듣고 오셨죠? 네. 이번엔 사무국장님께 듣고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달려온 지 저희가 이제 벌써 10년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과 실천적 영역에서 건의공호 체계와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환경 조성을 모색하고 장애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모두가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써주시고 계시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지혜 센터장님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호일 사무국장님, 그리고 구경희 대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원봉사활동 모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EBS 인디 신인 발굴 프로젝트죠. 헬로루키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한로로의 정류장, 부제는 고통의 끝 듣고 오시겠습니다. 난 모든 걸 멈춰 세울래. 나의 절망과 소망까지도 또 다른 내가 찾아올 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세모난 바퀴 떠나서 빠지는 들도 깜빡이는 신호등도 결국 모두 살아있네. 차가웠던 여름도 울어버린 가을도 남기지 못해 멍든 겨울을 내 하늘 나요. 맞이하는 사랑 없어도 텅 빈 이곳은 따뜻하네요. 아무도 서지 않는 그 누구도 모르는 짙은 향기를 담은 꽃같이 시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를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그리움이라는 감정 안에 묻었던 후회들은 모두 바람결에 사라져버리고 부어오른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말없이 같은 하얀 길 위에 나는 외로워 맞이하는 사람 없어도 텅 빈 이곳은 따뜻하네요. 아무도 서지 않는 그 누구도 모르는 짙은 향기를 담은 코끝이 시려울 때 그럴 때 마치 이로 설레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릴 때 보이지 않던 게 하나를 피어날 때 피어난 느낌이 외롭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치 이로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자원봉사활동 모집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환경보호인 제로웨이스트의 일환으로 투명 페트병 모으기를 봉사활동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40개를 수집, 세척 후 타임스탬프 어플로 촬영, 그리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확인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봉사활동 2시간이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모집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인 주킹 활동을 위한 성인 및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인 1조로 세종시 관내 공원 및 등산로, 산책로 등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신 후 1개월 내 활동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진은 타임스탬프 어플로 촬영해야 하고 종량제 봉투는 개별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총 2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모집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드라운 봉사단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치원 소재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보드게임 봉사활동을 월 1회 진행하게 되며 1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실 봉사자 5명을 모집 중인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고요. 연기면에 위치한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세종 충청센터에서 3월 11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중 면접과 양성 교육을 받은 이후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주 2회 이상 문자 및 전화로 안부 묻기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지역에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청소년 지도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생이나 학폭 피해 학생 정서 지원에 관심 있는 2학년 이상 대학생들은 vms.or.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노동과 정신의 노동을 조화시키며 영원한 문학적 유산을 남겨놓은 박경리 선생은 삶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남과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이다. 함께 지내지만 결국 혼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미생의 OST 이승열이 부른 나라 들으시면서 자원봉사 해움 15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여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